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오늘은 제 52회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2 읽기죠. 읽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다시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유튜브에 올린 지 지금 한 달이 조금 더 돼가고 있거든요. 처음보다 어떻게 좀 나아졌나요? 나아졌어야 되는데, 그래도, 구독자 수가 조금씩, 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댓글을, 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60회 따끈따끈했던 문제, 그 문제까지만 풀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다른 것들도 기대합니다. 이런 댓글. 뭐라고 하셨더라? 있었는데 하나. 다른 것도 올려주세요. 이런 댓글들. 그래서 여러분의 댓글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올린 거 이제 조회수도 좀 보거든요. 조회수 보면은 토픽 2 올린 거가 가장, 그리고 제 60회 우리의 그 2018년 마지막 날 그 60회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그 조회수도 많고 이래서 다시 한번 52회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읽기 문제를 이렇게 제가 지금 강의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올려주세요 하면 그쪽에 제가 또 재빠르게 반영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 있죠. 뭐였죠? 고래도, 아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글쓰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54번 문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안쌤도 춤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재빠르게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토픽 읽기. 오늘 이 시간에는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읽기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총 70분인데 50문제죠. 뒤로 갈수록 굉장히 지문이 많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어야 돼요. 제 조카가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이모 너무 빠르게 하는 것 같아. 너무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빠른 시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알려줘야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지금 제가 토픽 읽기 1번부터 4번까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문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읽기에서 문법이 나오는 거는 딱 4문제밖에 없어요. 그 뒤로는 문법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알고 있겠거니 하고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지문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빈칸이나 이런 거 채우는 거는 1, 2, 3, 4번이 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이거는 1번 몇 분에 풀어야 돼요? 1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딱 보고 딱 해요. 왜냐하면 가장 쉬운 문제가 나오죠. 앞에 번호들은 가장 쉬운 문제,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1번. 해가 뜨는 것을 해가 뜨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돋이.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걸 해돋이. 그죠? 그럼 해가 뜨다의 반대 해가 지다. 그죠? 해가 지는 것을 보는 거는 뭐죠? 해돋이.
반대가 뭐지? 햄. 이런 또 생각 안 나는군요. 생각이 나면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해가 뜨는 것을 빈칸 아침 일찍 일어났다. 네, 해가 뜨는 것을 내가 보기 위해서, 그죠? 의도, 목적을 나타내는 거 뭔가요? 예, 보려고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것을 보려고, 네, 보기 위해서, 예, 아침 일찍 일어났다. 보기 위해. 네, 그래서 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난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려고라는 걸 쓴 것입니다. 아야 하다, 어야 하다, 보아야. 해가 뜨는 것을 보아야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 이 뒤에 문장이 달라지겠죠. 거나는 기억하시나요? or. 그죠? or 이런 뭐뭐 하거나 나는 아침에 밥을 먹거나 빵을 먹어요. 이럴 때 할 때 거나를 씁니다. 는데, 보는데, 그런데, 그렇죠? 무언가 다른 말을 하고 싶을 때 해가 뜨는 것을 보는데 내가 보고 있는데 옆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다. 해가 뜨는 것을 보는데 무언가 다른 상황이 뒤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무슨 일을 땡땡 무슨 일을 블랭크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일을 뭔가를 하는데 무슨 일을 하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해요. 무슨 일을 보이시나요? 정답은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무슨 일을 하도록 어떤 일을 하도록 하다 뭐뭐 하도록 도록 하다 뭐뭐 하게랑 같은 표현이죠. 예. 아침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도록 준비를 했다 이런 표현이 뒤에 나오면 무슨 일을 하다가 다가 기억나시나요? 예, 중급 한 초급 2단계 정도의 문법입니다. 다가 우리가 어떤 행동의 변화가 올 때 다가라는 걸 쓰죠. 집에 오다가 잠깐 슈퍼에 들렀어요.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게 다가 표현이죠. 무슨 일을 하다가 멈추면 안 돼. 예. 무슨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뒤에 맞겠죠. 무슨 일을 하더니 그러더니 너가 밥을 먹더니 이유라던가 이런 걸 설명할 때 더니 있었죠. 더니, 아더니, 어떠니 하고 좀 차이 나는 무슨 일을 하더니 누가 어떤 다른 사람이죠. 나는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더니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식으로 이유에 대해서 쓸 때 더니를 씁니다. 2번 깔끔하게 맞추셨나요? 네. 그러면 3번, 4번 아직도 쉬운 문제 문법 3번, 4번입니다. 꼭 맞으셔야 되는 문제 꼭 맞아야 돼요. 네.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계속 웃고 다니는 걸 보니까 계속 웃고 다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나 보다. It seems to.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뭐 하나 보다 내가 보기에 너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계속 웃고 다녀. 그런 걸 보니까 좋은 일이 있구나 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것, 왜냐하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써 있는데요. 그런 것 같다,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 가장 비슷한 표현은 이거예요.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있는 것 같아요. 뭐뭐 한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거죠. 네, 정답이 보이시나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런 모양이에요. 있는 모양이다. 아마 그런 쉐이프, 그런 모양이다. 네, 그런 것 같다. 이런 거죠. 척하다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게 척하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없는데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없는데 있는 척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실제 없는데 있는 그런 척하다.
예쁜 척하다, 뭐 예쁘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거 예쁜 척하다 뭐 이런 거죠. 리을 뿐이다. 단지 뭐뭐 할 뿐이다. 나는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단지 웃고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뭐뭐 할 지경이다. 그 상태에 거의 이르렀다. 이럴 때 있을 지경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정말 요즘 너무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야. 그럴 때 죽을 거에 거의 다다랐어. 이럴 때 지경이다라를 쓰겠죠. 4번 다음 주가 개강이니 강의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다음 주가 개강이니 방학도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네. 이 표현 뭐뭐나 마찬가지다. 같은 표현 기억나시나요? 니은 셈이다. 그런 거나 완전히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다 라는 뜻이 니은 셈이다. 뭐뭐나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라는 건 같다라는 뜻이에요. 끝난 거나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개강이니까 실제는 방학이 끝난 건 아니지만 끝난 거나 다름없다. 다름없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끝난 셈이다. 니은 셈이다. 그런 셈이다. 이 문법은 토픽스쿨에 가시면 이 문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탓이다. 누구 너 때문이야 라고 탓하는 거죠. 뭐뭐 끝난 탓이다.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은 그 사람한테 시련을 당한 탓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유를 돌릴 때 니은 탓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거 네 탓이야. 내 탓이야. 네 탓이야. 내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야. 이럴 때 네 탓이야. 탓으로 돌리는 거죠. 뭐뭐 하기 마련이다. 당연한 결과이다. 이럴 때 기 마련이다. 그래서 뭐 열심히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에 실패하기 마련이다. 뭐 이런 당연한 결과다. 이럴 때 기 마련이다. 뭐뭐 하기 나름이다. 예전에 유명한 광고 있었어요. 여자는 남편은 아내 하기 나름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뭐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시험의 합격의 여부는 공부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이 나름이다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 문법 문제가 끝났습니다. 문법에 대한 문제는 딱 4문제. 그 다음에는 뭐 어떤 문제가 오죠? 기억하시나요? 광고를 보고 이게 어떤 어휘인지를 맞히는 문제들이 5번부터 있습니다. 5번부터 8번. 여기는 항상 이 플랜카드 비슷한 이런 걸 보고 이게 무엇에 대한 글인지 어휘를 묻는 문제 항상 5번부터 8번 4문제가 나옵니다. 5번부터 8번 눕다. 누워요. 어디에 누울까요? 잠이 솔솔 오다라는 거는 잠이 아주 잘 온다라는 뜻입니다. 잠이 솔솔 온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는 잠이 오다라는 부분이 이제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눕는 순간 내가 눕는 바로 그때 잠이 솔솔 온다. 어디에 누워야 될까요? 네, 정답은 2번 침대. 그죠? 아침까지 편안하게 눕는다 하니까 침대 딱 나오시죠. 수거는 어떤 광고를 할까요? 때가 상하지 않아? 뭐가 좋을까요? 시계? 어떤 광고? 시계? 방수시계. 그죠? 물이 들어가도 끄떡 없어요. 네, 이런 거. 신발 발에 통풍이 잘 돼요. 뭐 이런 광고를 해야 될까요? 어떤 광고가 어울릴지 생각해 보세요. 네. 6번 신선한 재료가 신선하답니다. 굉장히 아주 푸릇푸릇하다라는 거죠. 아주 좋다라는 거죠. 부담 없어요. 가격도 부담이 없대요. 이게 뭘까를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마트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가족 모임을 한다고 단체도 환영. 단체라는 거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단체 손님 뭘 환영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은행에서 모임하지 않죠. 이거는 좀 쉬웠어요. 네, 정답은 2번 식당입니다. 그다음 7번 푸른 숲 맑은 강. 숲이 푸르다. 그죠? 강이 맑아요.
다 함께 지켜가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환경. 예. 그래서 숲이 푸르고요. 강이 맑고요.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네,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 보호가 되겠네요. 그다음 8번. 오후 1시까지 구매하면 그날 가져다 드립니다. 행복마트가 나왔네요. 네, 오후 1시까지 구매하면 그날 배달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배달. 1시까지 이제 구매하다 1시까지 사면 그날 그 당일에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럼 2시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 가져다 줄 수도 있겠죠. 주문이 많을 때는 주문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늦어질 수 있다. 배달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양해 부탁하는 거죠. 제가 말을 했네요. 네, 배달 안내입니다. 가져다 준다라는 게 배달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까운 마트도 무거운 것들은 배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쌀이나 뭐 생수 뭐 몇 개, 이렇게 10개 뭐 이렇게씩 사면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얼마 이상 되면 가져다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설명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제품, 뭐 냉장고, 뭐 아니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십시오 라는 게 사용 설명이고요. 이용 순서는 뭐가 먼저 나중에 무엇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환은 내가 무엇을 샀는데 바꾸고 싶으면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게 교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8번까지 괜찮으셨나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네, 9번, 12번 이제 거의 이제 4문제가 마지막 이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제 9번, 10번 혹시 많이 보셨나요? 제 강의를 조금 들으셨으면 이거를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이 9번과 10번은 뭘로 이용을 하냐면 토픽 쓰기 53번 문제의 연습 문제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보고 이것을 글로 적을 수 있느냐? 이게 쓰기 문제예요. 그래서 토픽 쓰기의 53번 문제로 연습할 수 있는 문제고요. 처음에 쓰기를 너무 못하겠어요 하면 여기에 맞는 방법을 그대로 써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기는 같은 게 하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알게 된 내용을 그냥 적으실 수 있어요. 맞춰가지고. 그걸로 글쓰기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짝 볼게요. 네. 2017 도서 신청 안내, 도서관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는 도서관인가 봐요. 도서를 신청해 주세요. 내가 필요한 도서를 희망 도서를 신청을 받는 거죠. 학생들한테 당신이 원하는 책을 내가 사주겠습니다. 도서관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도서 신청하세요. 그럼 내가 사줄게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신청 기간은 4월 17일부터 4월 30일. 한 달 조금 못 되게, 그죠? 보름 정도 그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신청해요? 도서관 홈페이지, 그죠?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요. 한 사람당 10권, 1인이니까 한 사람당 10권 이내라는 거는 10권까지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권 이내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안 되는 게 있죠. except 제외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잡지하고 어학교재, 그러니까 일본어라든지 영어 관련 책들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토픽 책 이런 거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잡지도 안 되고요.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이게 제외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책이 도착하면 이메일로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도서 신청할 때 거기에 이메일을 적는 무슨 칸이 있겠죠. 그래서 도서 신청 안내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면 1번 볼까요? 신청할 수 없는 책 종류가 있습니다. 맞죠? 여기 제외라고 써 있는 거죠. 어떤 책은 신청할 수 없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잡지와 어학 교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책이 도착하면 전화로 연락해 주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 연락해 주죠. 그래서 책이 도착하면 이메일로 연락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글쓰기를 하시면 돼요. 4월 한 달 동안 도서 신청을 받습니다. 아니죠.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확하게는 며칠인지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열흘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이 되려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청 기간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쓰시는 거죠. 신청 기간은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아니면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책은 이메일로 신청을 해야 한다가 아니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책이 도착하면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글쓰기를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그래서 글쓰기와 읽기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게 9번이고요. 10번. 항상 그 토픽 쓰기도 9번 같은 문제가 날 때가 있고요. 그런 나는 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같은 문제가 나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마다 조금씩 다른데 지금 보면 직업 선택의 기준은 그래프, 어디서 많이 본 그래프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9번, 10번 정확하게 보시고 조사 대상이 15,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걸 적었다라는 거죠. 조금 줄여서 볼게요. 네, 보이나요? 네. 직업 선택의 기준을 보면 20대와 30대 성인이죠. 성인, 어덜트, 그러니까 20살 넘은 사람들, 어른, 남자와 여자 1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직업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가장 뭐가 많았어요? 근무 조건. 근무를 하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연봉 얼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뭐 이런 조건이 중요하다라는 게 거의 절반 가까이, 48%니까 절반 가까이, 절반 이상은 아니지만 절반에 근접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확 떨어졌죠. 직업의 안정성. 그 직업을 얼마나 다닐 수 있느냐. 금방 잘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안정성이죠. 그 다음에 적성. 나하고 맞느냐. 그 일이 나한테 맞느냐. 이게 적성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월급. 돈이 중요하죠.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받느냐, 월급. 그 다음에 개인의 발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개인의 발전이겠고요. 기타라는 건 다른 답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글로 쓸 때도 이거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나왔는데 1번부터 4번 맞는 거 하나 고르는 거죠. 보실게요. 직업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적다. 아니죠. 개인의 발전입니다. 개인의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적습니다. 2번 월급 여기 있죠. 월급과 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같다. 근소하게 아주 작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적성이 조금 더 많지요. 그래서 월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개인의 발전 7%죠. 개인의 발전보다 월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 맞죠? 왜냐면 개인의 발전 7%, 그죠? 월급 12%, 그러니까 더 많죠. 그래서 비교하는 게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보다 뭐가 많고, 개인의 발전보다 월급이 많고요. 월급보다 적성이 많고요. 적성보다 직업의 안정성이 많고요. 직업의 안정성보다 근무 조건이 많습니다. 근무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의 반을 넘는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왜냐하면 48%, 그죠? 절반 가까이 된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절반에 근접하니까요. 하지만 절반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반을 넘지는 않는다. 전체의 반에 가깝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10번. 그래서 9번과 10번은 여러분들이 읽기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쓰기에서도 이것을 응용해서 53번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쓰기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고요.
마지막 11번, 1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3급을 위해서는 40점 이상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40점이면 몇 문제냐면 20문제입니다. 20문제 정도까지는 맞춰야 토픽 2 시험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네, 이것까지 지금 제가 푼 문제들은 다 맞았어야 돼요. 네, 그래야 토픽 2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에 유념하시고 보세요. 11번 볼게요. 이거는 먼저 이 지문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읽어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지난 13일 인주경찰서에 편지 한 통, 편지 한 통,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편지 한 통이 왔다라는 거죠. 편지를 보낸 사람은 지난달 인주시를 방문했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외국인 관광객 장모 씨였다. 장모 씨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 기사, 그런 신문 기사 이런 거기 때문에 장모, 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이름이 아니에요. 장 땡땡 누구 그런 거를 장모 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인 장모 씨가 이제 편지 한 통을 보냈다라는 거죠. 어디로? 인주경찰서에요. 왜 지갑을 잃어버려 사람이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죠. 장 씨는 이제 장 씨, 누구 씨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신문 기사이기 때문에, 기사이기 때문에. 장 씨는 말이 통하지 않아 지갑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까 지갑 잃어버렸다고 했죠. 인주를 방문했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지갑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죠. 왜? 말이 통하지 않아서요. 그때 한 경찰이 사전 딕셔너리, 그러니까 뭔가를 몸짓을 이용해 장 씨와 이야기하며 잃어버린 지갑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어떤 한 경찰이 도움을 주어서 이제 지갑을 찾았다라는 거겠죠. 이에 이 글에서 이제 장 씨가 고마움을 담은 감사 편지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인주 경찰서에 이제 편지를 한 장 보낸 사람은 누구예요? 외국인 관광객 장모 씨입니다. 이 장모 씨가 그 지갑을 잃어버려서 굉장히 이제 어려웠지만 한 경찰이 이제 그 도와줘가지고 지갑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편지를 보내게 된 사연입니다. 11번. 관광객이 경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이거 맞는 거 고르는 거 맞죠? 네. 맞죠? 네. 1번 맞습니다. 그죠? 감사함을 표현하려고 이제 한 편지를 보낸 거죠. 관광객이 잃어버린 지갑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가 아니고 지갑을 찾았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지갑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했으니까 지갑을 찾았습니다. 경찰이 지갑을 잃어버린 관광객에게 편지를 썼다가 아니가 지갑을 잃어버린 관광객이 경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경찰이 관광객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도와줄 수 없었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전과 몸짓을 통해서 도와줬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번은 1번이 되겠고요. 12번, 이번 강의의 마지막 12번입니다. 요즘 공연을 혼자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모든 걸 이제 혼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그러면서 이런 공연도 혼자 보는 거, 밥도 혼자 먹고요. 혼자도 살고요. 이렇게 공연도 이제 혼자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친구나 연인이 함께 보는 그런 장르로 생각했던 뮤지컬, 연극 등도 혼자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영화도 혼자 보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이제 뮤지컬이나 연극은 보통은 같이 가는데 이제 그것도 혼자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4명, 40%네요. 10명 중 4명이 혼자 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은 혼자 본답니다.
혼자 공연을 보는 사람들은 함께 간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공연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합니다. 혹시 옆에 사람이 뭐 그걸 재미없어 한다든가 이러면 또 신경을 쓰지만 그런 거 아니고 막 혼자 가니 좋았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예. 공연을 혼자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연극과 뮤지컬을 혼자 보는 장르로 생각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함께 보는 장르로 생각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 혼자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혼자 공연을 보면 공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친절하게 나와 있죠. 예, 여기 혼자 공연을 보는 사람들은 공연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예, 장점이 있다. 장점의 반대 단점. 좋은 점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공연을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보통은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계속 여기 기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연을 혼자 보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 그런 말은 없죠. 늘어났다고 했고요. 조사 결과는 10명 중 4명이 그 공연을 관람한다라고 그냥 나타났다고 했지. 조사 결과에 뭐 줄고 있다, 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2번 문제였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는 13번부터 15번 문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문제 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